내가 어떻게 네 엄마를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불편하실까봐 그냥 가시라고 한 거죠? 내 엄마가 불편할까봐 그랬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집에 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하면 너 같으면 기분 좋겠어? 장모님이 낯을 가리셔서 불편해한다고 하셨어요. 밥 먹으러 오신다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엄마도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낯가리고 잘 먹지도 못하는 건 알아? 그래요? 그러면 뭐 차라리 엄마도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이 녀석이 내가 너만 잘 살라고 이 집 사준 줄 알아? 이 격앙된 대화는 박진호 씨와 그의 아들 박준서 사이에 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언쟁이 오갔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지혜의 전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진호 씨는 73세에 은퇴한 회사원입니다. 그는 아내 김미숙 씨와 함께 아들 준서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준서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박진호 씨 부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준서가 결혼할 때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준서는 회사 동료인 이서희 양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숙 씨가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서로부터 의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서희 어머님, 장모님 오신대요. 엄마 계시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말야. 김미숙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왜 쫓겨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방문할 때마다 준서와 서희는 항상 핑계를 대며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서희의 부모님은 언제든 환영받는 듯했습니다. 박진호 씨는 아내의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준서는 항상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신혼이에요.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서희가 불편해요. 그래, 내 아내가 불편해하니까 내 엄마를 내쫓는다 이거지. 이런 대화는 매번 평행선을 달렸고 부자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진호 씨는 아들에게 뭔가 큰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꾸짖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미숙 씨가 또다시 서러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집 근처까지 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박진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대로 두고만 볼 순 없어. 당신 뭐 하려고요? 글쎄, 아직은 말을 못할 것 같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어. 박진호 씨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방법으로 아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박진호 씨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아들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 김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준서 집에 다녀올게요. 갑자기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왜 아들 집에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해. 박진호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서희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박진호 씨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내가 왜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박진호 씨는 서희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를 보고 놀란 듯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 장모는 연락하고 왔냐? 준서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호 씨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김미숙 씨가 가져다 준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반찬은 잘 먹고 있구나. 네. 어머니가 항상 신경 써주셔서요. 그래, 근데 왜 어머니는 여기 못 오게 하는 게냐? 준서와 서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못했습니다. 박진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 둘 결혼할 때
이 집을 사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저희가 편하게 살라고요. 그래, 편하게 살라고 했지. 하지만 그게 너희 둘만 편하라는 뜻은 아니었어. 가족 모두가 편하게 지내라고 한 거야. 박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는지 알아? 매번 쫓겨나다시피 집에 돌아오는 네 엄마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진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살든 간섭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니? 너희 장모님이 오실 때는 언제나 환영하면서 왜 너희 어머니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하지만 박진호 씨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어머니께서 오실 때마다 내가 함께 올 테니까. 이 말에 준서와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있을 순 없어.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어. 박진호 씨의 방문 이후 준서와 서희의 태도는 겉으로는 조금 나아진 듯했습니다. 그들은 김미숙 씨가 방문할 때마다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고 식사도 함께 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의 눈에는 그것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미숙 씨가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준서와 서희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 가져오셨어요? 아, 준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김치찌개 끓일 재료들이야. 아, 네. 서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김미숙 씨는 그 반응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왜, 뭐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저희가 오늘 외식하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김미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방해가 됐구나. 미안하구나. 난 이만 가볼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 준서가 말을 하려 했지만 김미숙 씨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김미숙 씨는 집에 돌아와 박진호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준서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매번 가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박진호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이제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소. 다음 날 박진호 씨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내일 시간 되니 아버지가 잠깐 집에 들르고 싶구나. 네, 아버지 그럼 내일 뵐게요. 다음 날 박진호 씨는 준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준서와 서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이제 솔직히 말해봐. 왜 그렇게 너희 어머니를 불편해하는 거니? 준서와 서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어머님을 불편해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희를 불편하게 하세요. 뭐라고? 박진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셔서 저희 생활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반찬을 가져오시고 청소며 빨래며 저희가 할 수 있는데도 다 하시려고 해요. 준서가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성인이에요. 저희 생활을 저희 스스로 꾸려나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꾸 와서 이것저것 하시니까. 박진호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들 부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아. 박진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너희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걸 너희가 거부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니? 준서와 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너희가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살림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실 때는 미리 연락드리라고 해. 그러면 너희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게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처음에는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너희 어머니도 한때는 젊은 세대기였단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겪어보셨고. 서희가 조금 안도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버님? 그럼 대신에 너희도 노력해야 해. 어머니께서 오실 때는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가끔은 너희가 먼저 연락도 하고. 준서와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박진호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우리 가족은 하나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대화 이후 준서와 서희는 김미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김미숙 씨도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김미숙 씨가 다시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희가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식탁을 차렸고 준서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해봤어요. 어떠세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음식을 맛본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구나. 우리 며느리가 실력이 많이 늘었네. 준서도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요리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김미숙 씨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박진호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박진호 씨의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개선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숙 씨가 예고 없이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생일이라 깜짝 방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집 안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놀랐어요. 서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준서 생일이라 깜짝 방문했어. 미역국 끓여줄게. 아, 저희 이미 아침 먹었어요. 준서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김미숙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준비해온 케이크라도 먹자. 그때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랑 외식 약속이 있어서요. 김미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들 생일의 시댁은 제쳐두고 처가와만 약속을 잡다니 그녀의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방해되면 갈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 준서가 말을 하려 했지만 김미숙 씨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김미숙 씨는 집에 돌아와 박진호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나를 완전히 남으로 여기나 봐요. 이제는 내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 박진호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박진호 씨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아버지가 너랑 얘기 좀 하고 싶구나. 그날 저녁 박진호 씨는 준서를 만나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서운함과 자신의 실망감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줄 아니? 우리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서야, 난 내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그 행복이 다른 사람, 특히 너의 부모를 무시하면서 이뤄져선 안 되는 거란다. 우리 가족은 하나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박진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이 대화 이후 준서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하고 때때로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희 역시 시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걸까? 그의 의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진호 씨는 우연히 준서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서와 서희가 서희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준서가 바쁘다고 우리 초대를 거절했는데 박진호 씨의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어느 날 김미숙 씨가 준서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준서야, 서희야, 어디 있니? 김미숙 씨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김미숙 씨가 주방으로 들어가 보니 서희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바쁜가 보구나. 내가 반찬 좀 가져왔어. 서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하고 있어서 김미숙 씨는 서희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져온 건 나중에 먹으면 되겠구나. 그때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근데 너희 둘 다 바빠 보이는구나. 내가 방해되면 그냥 갈까? 준서와 서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준서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좀 중요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김미숙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집을 나서는 김미숙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 반복되며 박 씨 부부는 마음이 많이 지쳐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박진우 씨는 아들 내외를 불러 한숨을 내쉬며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 둘 다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너희는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박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준서와 서희는 새 집에 정착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박진우 씨 부부도 자주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와 서희는 점점 더 바빠졌고 부모님의 방문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가족 모임을 취소했고 명절에도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모님과의 시간을 피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숙 씨가 깜짝 방문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준서의 생일이라 특별한 요리를 해주고 싶어 일찍 방문했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준서가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은 술에 취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서야, 오늘 내 생일이잖니. 엄마가 특별히 요리해 주려고. 됐어요. 저 피곤해요. 그냥 가세요. 준서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김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준서와 서희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짧게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님이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아들의 변화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부부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공간을 존중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와 서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진우 씨는 우연히 준서의 회사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의 말에 의하면 준서는 최근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도박에 빠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도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준서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집안은 술병과 담배꽁초로 어질러져 있었고 준서와 서희는 친구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불러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줬던 거냐? 준서는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사는 거예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박진우 씨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둘은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아들에게 준 집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는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박진우 씨는 준서에게 통보했습니다. 준서야, 나는 내게 준 집을 다시 가져가기로 했다. 이건 너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결정이다. 준서와 서희는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박진우 씨를 비난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를 거리로 내쫓으려는 거예요? 박진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를 거리로 내쫓는 게 아니다. 단지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준서와 서희는 결국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고 서희도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술과 도박을 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준서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낭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힘으로 살아가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박진호 씨와 김미숙 씨는 아들을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이후 준서와 서희는 열심히 일하여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준서와 서희는 자신들의 힘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집은 저희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겁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집보다는 작지만 이 집에는 저희 노력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박진호 씨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단다. 아버지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옳았다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구나. 준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때의 아버지의 결정이 저를 살린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준서와 서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자립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아이에게도 이런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진호 씨와 김미숙 씨는 아들 부부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격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효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인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가족의 여정을 통해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당신도 준서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박진호 씨처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삶의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네 엄마를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불편하실까봐 그냥 가시라고 한 거죠. 내 엄마가 불편할까봐 그랬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나가라고 하면 너 같으면 기분 좋겠어? 이 격앙된 대화는 박진호 씨와 그의 아들 박준서 사이에 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언쟁이 오갔을까요? 김미숙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내가 왜 쫓겨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서희가 불편해요. 그래, 내 아내가 불편해하니까 내 엄마를 내쫓는다 이거지? 아버지,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지 마세요. 제 인생 제가 사는 거예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